김수민? 이 새끼 김수민 맞아? 진짜야? 팟캐스트의 리얼 돌아이 김수민의 뉴스 밑장. 네, 반갑습니다. 팟캐스트의 아이돌도 아니고 리얼 돌아이 리얼 돌 김수민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휴가 시즌을 끝내고 돌아왔는데요. 변함없이 이 변함이 없어. 안타깝지만 변함없는 멤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수민 그 사람 어때? 라는 문자를 받고 노 김수민 이 정도 수준에서 그쳤어야 할 것을 실수로 노 뉴스민 이렇게 표현해버린 팟캐스트의 서양호 천용길. 서양호야? 이게 네. 김수민과 팟캐스트를 하면 네. 5위권 안에 들 수 있다라는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을 드러냈던 게 서양호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아닐까. 네, 유수민 네. 천집장입니다. 나는 참고로 한 번도 5위 안에 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네. 네, 뉴스민의 천집장 천용길 기자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 멤버 김용민님, 이동형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김수민이 나쁜 놈입니다. 외치는 팟캐스트의 주옥순 이창원. 서양호가 낫네. 503보다 더하다 이거는. 주옥순. 야, 진짜 주옥 같다 진짜. 주옥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창훈입니다. 제가 그 얼마 전부터 네. 그 아직 방송이 나가진 않았는데 대구 KBS에서 네. 시사 프로그램을 새롭게 론칭을 했어요. 거기 이제 네. 뉴스민의 이상원 기자 또 들었습니다. 함께 하고 이름이 또 비슷하네. 네. 이창원과 이상원. 그리고 이제 게스트로 강성범 씨가 얘기 수다맨 들었어요. 네. 하셨던 얘기 강성범 씨가 네. 나오셨는데 제가 이제 팟캐스트에 김수민과 함께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 게시판에 악플다는 새끼 말이에요. 걔가 원래 그런 애예요. 제가 진정을 시켰다. 네. 그 정도였어? 아. 김수민 이렇게 강성범 씨가 지금 나한테 그렇게는 못하던데 내 앞에서는. 이렇게 지금 회자되고 있죠. 네. 제가 그래서 사실 우리 방송도 모니터 잘 안 하거든요. 네. 야, 팟캐스트 아니 하도 나도 게시판 막 우리 게시판도 글을 가지고 네네. 그 방송을 갔어요. 청정구역이라는 팟캐스트. 네. 재미없더만 뭐 우리 또 악플 달려. 왜 그래 또? 많고만 많고 그래가지고 들어봤는데 네. 아니, 별거 아닌데 뭐 그렇게 거기서는 그렇게 뭐 이 풀이 그렇게 많이 가지고 그런 거야. 사실 악플 싸움을 한 곳은 다른 프로였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김수민 안티 물결이 쳤는데 이제 청정구에서 무슨 주제를 가지고 뭐 토론을 하다가 펜스룰 뭐그 펜스룰 그렇죠 펜스룰 하고 연관이 돼 있는 하여튼 뭐 이게 말하자면 좀 깁니다. 그러다가 얘기하다가. 이제 네. 일이 더 커진 거죠. 네. 더 커졌고 근데 제가 이제 피곤해가지고 네, 청정구역 하차를 했거든요. 네. 네, 그걸 가지고 또 뭐 악플 때문에 나갔다. 또 이동형이 잘랐다 사람을. 이동형 또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이런 글들이 달리고 있는데 제가 설명해드렸던 그대로입니다. 네. 또 어떤 새끼는 나보고 구구절절 설명한다고. 그럼 구구절절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제가 네. 이렇게 악플다는 인간하고 네. 같이 아니 이 자리에 나는 앉아가지고. 악플에 악플 달 뿐이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청정구역은 하차를 했지만 수다맨들 강성범 씨랑 같이 네네네. 출연하는 유료 예능 팟캐스트입니다. 그러니까 3시간씩 네. 수다를 떠는. 그것도 그리고 저는 또 풀 출연해요. 아. 1부, 2부로 크게 나눠지는데 그렇군요. 강성범 씨랑 저랑 이동형 씨는 이제 풀로 출연하는 네. 멤버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청정구역을 하차를 했기 때문에 네. 더 열띠게 신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청취자분들 일부도 김수민이가 좀 더 들떠 있고 예전보다 더 좀 활기차다. 하나를 줄이니까 그러니까. 일 하나 줄이니까 네, 맞아요. 집중도가 올라갔구나. 네네. 그래서 제가 청정구역이라는 그 프로를 하차한 것은 다른 남아 있는 프로들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주 하차한 겁니다. 52시간이 되니까 그렇지. 업무 효율이 올라가. 이 정부의 노동 정책에 네. 적극 부합하는 그런 네. 평론가군요. 근데 지금 이제 주 52시간을 비롯해서 또 화학물질 규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를 틈타서
재벌이 밀어붙이고 있고 맞아. 맞아요. 네, 정부 여당 또 좀 호응을 하고 있는데 네. 예, 이것도 막아줄 겸 청정구역을 하차함으로써 노동 효율이 올라간다는 것을 하여간 그 대구 KBS에서 새롭게 하는 네. 방송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겠네. 나이가 나오는데 방송 시간은 네. 수요일 저녁 8시. 아 그래요? 네. 아 그렇습니다. 수요일 네. 저녁 8시 뭐 남이 KBS 더 잘 알아. 1TV 팟캐스트라고 네. 아, 이 그 시골에 가가지고 이 농촌 지역의 네. 이슈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여러 지역 대구 경북에 있는 여러 지역 이슈를 또 우리 TV에서도 좀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니까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네, 이창원 대표와 녹화를 하고 온 네. 저희 이상원 기자가 네. 이런 말을 했어요. 이창원 대표가 원래 그렇게 말이 많아요. 원래 많아. 그리고 원래 말이 그렇게 길어요. 길어요. 재미없기는 이상훈 기자 정말 재미없었어요. 그 이상원은 재미와는 거리가 먼 정말 친구라서 재미없더라. 네, 뉴스 밑장 절대 나가고 싶지 않다. 아, 그럼 그 자리에 또 천용길 기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상원 아닙니다. 기자 자리에. 네. 아 이상원 기자 자리에는 네. 그 재미없는 롤이 필요하거든요. 아, 그러게요. 일부러 네. 그런 거예요? 그 이제 강선범 씨가 잘 모르는 네. 이렇게 지역 사정을 잘 모르는데 네. 이상원 씨와 제가 좀 설명해주는 네. 캐릭터가 되다 보니까 네. 그날 말이 좀 길었죠. 잘 모르는 강성범을 왜 데려다 씁니까? 이렇게 김수민 내가 네. 추천했는데 아. KBS에 악플을 달릴 수 있다. 그래가지고 강성범도 많이 달렸어요. 강성범 씨는 또 저하고 또 새롭게 합을 맞춰보고 있어요. 그 수다맨들 게시판에 가면은 아 이러면 내가 리플을 보고 있다는 것이 들통나는구나. 저도 다 보진 못하는데 김수민 강성범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게 좋다. 그런 의미에서 그 프로를 또 제가 나가는 게 어떨까. 아하. 예, 그게 언제예요? 녹화가? 녹화가 목요일. 예 목요일. 아, 목요일 좀 그렇군요. 안타깝네요. 그 어쨌든 간에 녹화도 강성범 씨가 대구 내려온 시간에 맞춰서 맞추어야죠. 네. 일단은. 네. 식사네 거의.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하고 있는 그러니까 것도 김수민한테 맞춘 김수민한테 거잖아. 맞춘 것처럼 나는 이제 자주 내려오기로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오랜만에 돌아와서 이제 7부를 시작하고 있는데 네. 예고해드립니다. 어떤 청취자분들이 바라셨던 대로 일주일에 3편의 에피소드가 올라간다. 네, 일요일, 뭐 수요일, 열심히 해, 금요일. 이거. 네. 아우. 그러나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것은 조금 그렇다. 예, 예전에 저희 6부 네. 에피소드들 보면 1시간 반. 그 연달아서. 수다맨들도 아니고 예, 그때 그러게. 저희가 이제 구슬한 겁니다 일종의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할 거다라고 3부작. 네, 그 3부작 못 들어주겠더라. 한 번 들으니까 못 들어주겠더라. 나름 좀 신박하긴 했습니다만. 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너무 길지 않은 시간, 네, 많으면 한 60분 이렇게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제 오랜만에 저희가 또 연예인 특집 등등등 돌아가지고 휴가 끝나고 돌아왔는데 이창원 대표에게 네. 예, 오늘 무슨 얘기를 할까? 근데 덥네 진짜 요즘에. 그렇죠. 환장하겠네. 저 그- 서울에 주로 있지만. 뭐 이제 대구 하면 네. 대구의 빅데이터를 네. 한번 몇 년 전에 제가 어디 시청에서 대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그래서 빅데이터 네. 분석한 거를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네. 1위가 네. 데프리카였어요. 아, 빅데이터 분석이 1위가 데프리카. 그리고 2위가 더위. 그게 그거네. 그러니까 이 대구 하면 더위, 이게 더위 하면 대구인데 네. 최근에 이 대구의 폭염 또 이것을 또 극복해 보고자 하는 여러 가지 시도 네. 요거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대구 하면 이제 말씀드렸듯이 데프리카라고 하는 이런 말이 이제 생길 정도인데 제가 오늘 자료를 좀 보고 왔어요. 기상청에서 나온 자료인데 2010년대 들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1910년 100년 전보다 여름이 1.6일 빨라졌대요. 1.6일 앞으로 빨라졌다. 빨라졌고 먼저 온다. 네. 기간이 2.7일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1.6일 네. 빨라졌고 1.1일 느려진 거지. 그러니까 앞뒤로 하니까 2.7일 정도 네. 여름이 더 늘어났고 거기까지는 괜찮아. 폭염이 네. 그러니까 폭염이 1980년대 8.2일이었거든. 근데 2010년대 8.2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폭염 35도 이상 폭염 경보 주의보 뜨는 거. 그 날이 8.2일이 8.2일이었다. 떨어진 거고 35도 이상인 날이. 2010년대가 13.5일로 증가를 하게 되는데 많이 늘었네요. 예. 이렇게 가다가 보면 열대야 네. 이게 나옵니다. 열대야. 네. 근데 이제 이 통계가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통계인데 네. 대구의 열대야가
연평균 6.1일인데 네. 지금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연평균 6.1일. 예. 21세기 중반 2041년이 되면 이 상태로 가다 보면 네. 38.3일. 아니 뭐 거의 6배 넘게 그러니까 늘어나네. 이게 이제 20년 후에는 네. 이렇게 늘다 보면 한 달 내내 열대야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고 최근 10년간 폭염 일수가 네. 대구가 23.2일이에요. 폭염이 23.2일인데 35도 이상이요. 네, 30도인가 35도인가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폭염이 23.2일인데 전국 평균이 10.1일. 그러니까 2배가 대구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정말 더운 곳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온열 질환자도 네. 작년에 진짜 더웠잖아요. 작년은 이제 정말 이게 살인적인 정말 더위여서 이게 보니까 짝수년이 더 더워요. 그래? 네, 2016년 퐁당퐁당이야? 굿바이 더웠거든. 2016년에 그래갖고 전기요금 뭐 어쩌고 누진제 어쩌고 얘기 나왔잖아요. 네. 2017년도에 또 안 나와 그 얘기가. 그래서 작년에 작년에 또 나오고 올해는 별로 안 나오잖아요. 네. 이게 약간 해마다 경년제로 날씨가 좀 따로 움직이는 게 있어요. 작년에 온열 질환자가 그러니까 재작년에 대비해서 네. 그러니까 작년에 정말 더웠으니까 335.7% 증가를 했대 작년에. 그래서 이제 이게 폭염도 재난이다. 이제 재난 도시 작년에 막 이야기 나오고 했었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구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시도들이 나오게 되는데 대구에서 이 폭염과 관련해서 전국 최초로 국제 포럼을 열고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올해도 이제 7월달에 열렸는데 여기에서 이제 폭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도시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타지에서 오는 분들 대구 올 때 제일 좀 여름에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도로에서 물 나오는 거. 클린로드, 클린로드라고 이게 네. 중앙선에서 물을 살수차가 보통은 다른 도시들은 도로를 다니면서 살수차가 이렇게 뿌려요. 네. 근데 대구는 이제 달구벌 대로에 보면 중앙선에 이 가드레일은 아니고 중간에 이렇게 불 반짝반짝 나오는 곳에서 이렇게 물이 분사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쭉쭉쭉쭉 나오게 되죠. 요런 형태도 있고 정류장에도 나오잖아요. 정류장에는 이제 쿨링 포그라고 해서 네. 안개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죠. 되게 시원해요. 예, 그리고 요즘 이제 신호등에 그 천막 쳐놓잖아요. 신호등 이렇게 횡단보도 건너기 전에 아, 네. 천막 쳐놓는데 대구는 요게 햇빛 각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네. 쳐지고 줄어드는 자동으로요? 자동으로 아, 햇빛 그렇죠. 각도에 따라서 여기 어떻게 자동으로 전기 쓰나? 동대구역에서 요 햇빛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갔다가 그것도 에너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태양광 태양광으로. 패널이 태양광 설치돼 패널을. 있어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시도들이 많아요. 네. 또 뭐 이 그 도로에 아스팔트 까만색이 아니라 특수 포장재를 해서 약간 요게 회색빛이 약간 노는데 요렇게 깔아가지고 아스팔트 지열을 떨어뜨린다든지. 네. 그러니까 재난 정 수준의 이 폭염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응하는 다양한 산업들이 또 발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업이 발전해요. 그렇죠. 이건 이제 쿨 산업이라고 쿨 하는데, 산업. 쿨비즈라고 쿨 산업혁명. 쿨 산업이라고 하는데 폭염 포럼과 더불어서의 쿨 산업전도 올해 이제 열렸습니다. 대구에서. 쿨 산업전이 네, 열렸어요. 쿨 산업전이 열리면서 혹시 인디 053이 없습니다. 주최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그렇게 의심하고 있어. 포럼은 인디053이 저는 맡았죠? 그냥 아니요 맞진 않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네. 그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나 네. 우리 녹색 소비자 연단의 그 환경단체 둘 다 제가 위원이고 이사고 뭐 그렇긴 해요. 그러면 이창훈이 맞았네. 다 뻗쳐놨어. 다 뻗쳐놨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저는 그냥 이 패널 그냥 말이 꼬이기 시작해. 총중의 한 명으로 관객의 한 명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자 그러니까 이걸 좀 저는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대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선제적으로 대응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네.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큰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당연하지. 사업이 걸려 있는데. 네. 이권이 걸려 있는데 졸라 희망을 걸고 계시겠지. 네. 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시민의 한 사람이 아닌데. 옥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해서 보이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구가 투자를 아직까지 제대로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 다 이제 외지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인디공호삼에 달라는 거잖아. 우리가 뭐 그걸 어떻게 해? 그막 네. 페인트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까라면 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역의 어떤 산업 패러다임에 대한 부분도 네. 조금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여기가 이제 시연회장이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운 곳이다 보니까 실험하는 여러 어떤 그 테스트 베드를 펼쳐낼 수 있는 곳이긴 한데 네. 이게 생산으로 연결이 돼야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도움이 될 거거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대구나 또 산업 쪽에서 조금 더 큰 어떤 투자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여러 실험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저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쿨루프라는 게 있어요. 쿨루프. 네. 그 옥상에다가 흰색 페인트. 칠하는 거예요? 네. 그거 내가 절실해. 그렇지. 옥탑방에 네, 살고 제가 있는. 이제 대구는 아니고 서울에 살고 있지만, 근데 서울도 질이나 기후 조건이 좀 다를 뿐이지 아스팔트 깔려 있고 도시화가 그렇죠. 심하기 열섬 때문에 형성하는 건 똑같습니다. 더 짜증 날 수도 네. 있어. 더 짜증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서울이. 저도 이제 구미 출신이고 구미도 더운 도시라서. 네. 예, 근데 구미도 사실 공장 때문에 더 더운 게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오히려 사람을 더 불쾌하게 만드는데, 맞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이제 옥탑방에 살고 있거든요. 서울 은평구에서. 녹색이야. 내가 아무리 녹색당 당원이었고 그렇기로서니 그 우레탄이죠. 네, 그 방수를 위해서 방수, 녹색으로 예. 칠해놔 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여름을 두 번째 여름 보내고 있는데 옥탑방에서 이거는 그냥 더운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방에 있으면. 그러니까 쿨루프 같은 거는 이제 이 옥상과 건물을 하얗게 칠하는 네. 이게 반사. 물어봤어요. 이거 네. 전문적으로 하는 이게 10년 후 연구소라고 네. 그 이제 서울에 있는 이 연구소의 소장님도 문화기획, 예전에 황신의 밴드 짬뽕 네. 하셨던 거기 조윤석 소장님이 녹색당 당원이에요. 그분. 거기 드럼 거기서 베이스 쳤죠. 베이스. 네, 이분이 이제 이 운동의 거의 선구자 쪽인데 10년 후 연구소. 예, 이게 네. 뭐 큰 기술이 있냐? 그러니까 큰 기술 별로 없어. 이거 그냥 방수에 대한 색깔을 그냥 하얗게 칠하면 끝인 네. 거야. 그래 이런 근데 것들 계산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거 잘못 칠하면은 주변 건물에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부시는다거나 눈도 부시고 옆에 건물의 온도가 더 그렇죠. 올라가요. 그런 거는 있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안 하고 있어요. 얼마나 휴머니스트야. 내 옥탑방 바로 옆에 조금 더 높게 솟아오른 건물들이 있거든. 그 사람들한테 내가 피해를 주기 싫어서. 그 사람들은 에어컨을 틀기 때문에 전혀 걱정이 나도 에어컨 있어. 나도 방에 있다고요. 그래서 또 이러한 실험들은 개인들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실험들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좀 늘어나야 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게 또 산업적인 측면으로 저는 한 가지 좀 짚어봐야 되고, 옥상 정원 이런 뭐 그런 것도 것들도 나오겠네. 충분히 네. 이 방법이죠. 근데 이제 옥상 정원은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인건비가 더 들어가고 막 산업적으로 보면 그렇더라고. 그래서 요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더워서 네. 결국에 누가 피해를 보느냐. 그렇죠. 이거예요. 더워서 누가 피해를 보느냐. 이 결국에는 더위에 취약한 빈곤계층, 그러니까 네. 취약계층들이 네. 결국에는 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맞아요. 제가 이걸 좀 찾아봤거든요. 집계된 걸 보면 대구가 덥긴 한데 경북도 덥기는 마찬가지잖아요. 네. 대구와 경북 중에 온열 질환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어디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농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농민들. 경북이 훨씬 더 많이 집계가 됐거든요. 지금까지 보면 대구는 온열 질환자가 대구시가 집계한 게 7월 말 기준으로 2명이었거든요. 네. 근데 경북이 93명이었어요. 그 중에 7월 말 기준으로 한 명이 사망을 했는데 8월 초에 또 한 분이 또 돌아가셨어요. 네. 밭에서 일하다가 그대로 돌아가시거나 그렇죠. 그 탈진한 상태로
응급 의료 시설 자체가 바로 이 체계 자체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빠르게 이 치료가 불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경북에는 온열 질환자가 매년 급격하게 늘고 있어요. 지금 경북- 4년 전보다 2.5배가 늘어났거든요. 경북농어촌의 농민, 노령자 네, 그리고 뭐 꼭 사람에 국한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또 폐사하지 않습니까? 닭이라든지. 그렇죠. 맞습니다. 예, 우리가 동물권을 또 생각한다면 네. 더더욱이나 이 폭염은 사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힘들 수 있겠지만 그 힘든 고통의 수준과 순서는 네, 차별적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뭐 대구 같은 경우는 대구 환경운동연합에서 작년 6월입니다. 중구와 북구 일대 쪽방 48가구, 48가구를 조사를 했는데 에어컨이 있는 집이 딱 한 군데 있었대요. 48가구, 48가구 중에 한 군데. 한 군데 쪽방 중에. 2%. 예, 그러니까 47가구, 그러니까 47가구는 이제 에어컨 없이 사는 건데 작년에 정말 얼마나 더웠어요. 거기에 네. 이제 선풍기 하나로 이제 버텨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건물에 이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네. 전기 용량 자체가 낮은 거야. 맞아요. 이게 그래서 근데 에어컨을 설치하려고 해도 설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설비를 해야 되면 이게 벽이 약해가지고 그렇죠. 이게 에어컨 설치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국에는 더워져서 세상이 이 점점 더 뜨거워지면 네. 결국에는 이거에 대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에어컨을 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죠. 에어컨을 못 세게 하는 네. 이 사람들이 결국 피해를 받는 거죠. 이 취약계층들이 더위 취약계층들이 생겨나고 있다. 결국 이것도 빈곤의 문제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북극 곰의 눈물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김수민의 눈물인데 지금. 눈물이면 다행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네. 또 우리가 관리하고 또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느냐 네.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먼저 또 대구에서 나는 진짜 더운 곳이니까 이 더위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네. 이런 더위 취약계층들과 어떻게 이 여름나기를 할 것인가 네. 우리가 맨날 뭐 이제 불우이웃 돕기 이런 거 하면 겨울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대구가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이 더위를 어떻게 취약계층들과 함께 나눌 것인가. 아니 근데 대구는 춥기도 춥잖아요. 춥기도 춥지. 네. 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자기 고향 대구라고 뻐기는 너희는 구미지 난 대구야라고 뻐기는 지리 선생님 있었어요. 저희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맨날 뭐 칠판에 대구 구미 나올 일 있으면 대구는 대구 하면서 칠판에 크게 쓰시고 구미 나오면 구미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대구는 여름에 많이 덥고 겨울에 많이 추워서 사람들이 강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그냥 싸가지 없는 거죠 그게 이렇게 네, 받아준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어떤 이 노동자 보호권 네. 이런 것도 대구가 좀 선제적으로 저는 했으면 좋겠는데 고용부가 이제 7월에 네. 7월 초였지 싶습니다. 폭염 대비 이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발표했는데 폭염 위험 단계별 대응 요령 위험 단계를 이제 3단계로 나뉘어요. 네. 33도면 주의, 주의 35도면 경계, 30... 빡세다. 38도가 넘으면 네. 심각 이렇게 이제 그래도 일해야 되죠 심각하지만 네. 그러니까 38도가 이건 노동 탄압이야. 38도가 돼야지 네. 작업 중지 권고야. 권고 강제도 아니고 권고. 그러니까 이게 근로감독관 지나가다가 너무 많이 더우신데 좋은 말 할 때 조금 쉬시죠. 작년에 아, 싫다고요? 작년에 네. 고용부가 이게 35도가 공고였어요. 네. 후퇴를 해버렸어. 3도 올라가 버렸어 오히려. 이게 뭐하는 지 나는 이런 이것도 것들을 혹시 뭐 그 반도체 소재 국산화 때문일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네. 난 지자체에서 그냥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직접 맡아야 될 노동 그러니까. 업무가 있어요. 네. 어차피 또 노조 필증 이런 것도 접수할 때 요새는 지자체에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대구에서 좀 강하게 나와서 우리는 35도 물론 대구 사람들은 한 35도 정도 되어야 조금 덥네 이렇게 느껴요. 아니야 이런 룰도 적용하면 안 돼. 대구 뭐 어드밴티지도 아니고 네 얄짤없이 뭐 이게 몇 도 정도가 기준이 물론 습도라든지 좀 뭐 여러 가지가 같이 있겠지만. 고려할 필요 있겠지만 얄짤없이 작업 중지권, 작업 중지권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 지자체별로 네. 이런 폭염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든지 어떤 차별 같은 것들도 또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온열 질환 환자한테 이제 돈을 이제 주는 네. 어떤 이런 그 법안이 마련이 되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네.
낮 최고 기온 38도까지 이제 오르다 보니까 또 서울에는 서울에서 나름의 또 대책들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은 더우면 이게 대응을 받고 다른 지역들은 더워도 그냥 참고 기다려라고 앉아져 있고 이런 것들이 또 생겨나는 거야. 서울은 또 인구도 많거니와 이런 연구를 하거나 활동을 하는 시민도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이런- 보니까 막 대책들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자체가 뭐 자율적으로 막 경쟁을 해서 네. 폭염에 대한 어떤 선제적인 정책을 내놓는 것은 장려를 해야 된다고 보지만 여기에 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서는 또 안 된다. 네. 도의회에 대해서는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전 대우가 좀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문화적 해석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네. 대구가 덧부심이잖아요. 네. 덧부심이요. 덧부심. 더위 부심이 있는데 우리 그렇잖아. 그날 저기 9시 뉴스에 네. 일기예보 할 때 네. 최고 온도 못 찍어. 네. 이러면 아. 다들 기분 나빠요. 아씨 뭐야 이거 우리가 지지잖아. 그 이러면. 대구하고 좀 라이벌 도시가 어디죠? 지금 구미? 최근에 최근에 뭐- 5년간 어. 경남 밀양이 아 밀양. 네, 또 대구를 영천, 꺾기도 뭐 하고 합천 합천. 작년에는 이제 경산 붙어 대구가 붙어 있는 네. 경산. 이게 90년대 중반에는 구미였거든. 구미가 막 1, 2도 더 높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왜 그럴까 또 진단을 합니다 사람들이. 대구 사람들이 그 핵심이 뭐냐면 네. 대구 기상대를 어. 되게 시원한 팔공산. 금호강 팔공산 이쪽으로 옮겨버린 거야. 네. 그래가지고 이게 말이 안 된다. 도심으로 오면 이게 무조건 우리가 1등인데. 근데 이런 그 덧부심이 있어요. 저는 이 부심을 네. 우리 긍정적으로 좀 잘 활용해야 된다. 어떻게 활용할까요? 그러니까 더 어죽겠는데. 저는 폭염 이제- 페스티벌 같은 거? 좋은 아이디어죠. 그러니까 폭염 페스티벌도 이게 원래 있었어요. 그 축제에 대해서 좀 평가를 예, 그러니까 해주세요. 수성구에서 네. 폭염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네. 그 축제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지금 없어요? 없어졌어요. 지금 없어졌어요. 나는 폭염 페스티벌 하면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을 것 같고. 그게 왜 없어졌냐면 네. 그 김형렬 구청장이 음. 만든 거예요. 이 당시에 어느 구에? 수성구에. 수성모술 중심으로 해서 당시에 김형렬 구청장이 이걸 만들었는데 네. 그 다음으로 왔던 이진훈 구청장이 이게 상대적으로 이게 정치적 라이벌이었거든. 둘이는 같은 당이에요. 같은 당이었음에도 네. 불구하고 네. 그래서 전임 구청장이 네. 폭염 만들었으니까 어. 씨발 없애야 이래 된 거야. 그럼 혹한 만들면 되지. 혹한. 그래가지고 그냥 수성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려요. 네. 아 이거를- 그러면 내용 컨텐츠는 비슷해요. 컨텐츠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페스티벌은 다 비슷합니다. 다만 네. 그 아이템에 대한 선정이나 브랜딩을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가 좀 나는 것뿐인데 네. 저는 폭염 페스티벌의 내용은 차지하더라도 그 어떤 방향과 어떤 선제적인 대응 이런 것들은 굉장히 네. 높게 샀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쵸. 이런 것들도 다시 좀 해볼 필요가 있고. 그럼 수성 페스티벌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냥 똑같은 비슷한 시기에. 나는 대구 하고 폭염 있어. 페스티벌 하면 워낙 브랜드 그게 강해서 인상이 대구시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다만 그 폭염 이거 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어. 백이철 동구청장이 백이철 동구에서 폭염 예. 페스티벌 이어가는 거야. 그리고 백이철 청장이 폭염 페스티벌에 뜨면 더 더워. 아이스크림, 아이스 깨끼 막 그리고 동나게 팔리기 시작할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 수성구 사람들 거기 네. 그 동구에 있는 수영장 오지 마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수성구 사람들 오지 마. 축제 오지 마. 너 오죠. 동구 사람들만 놀 거야. 좋다. 시원하게. 그러면 이제 인디공호삼이 그걸 위탁받아서 축제를 최선을 운영하는 다하도록 우리 청장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네. 그 이제 사회적 경제 물총 대회 만들어가지고 백이철 청장한테 사회적 경제 관계자들이 물총을 쏘는. 그 이래요. 그러니까 해외의 사례들을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자연재해 내지는 어떤 자연적으로 취약한 곳들을 오히려 국가 브랜드로 만들어내는 곳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바다가 더 높은 거. 그렇죠. 바다가 네. 더 높고 이 육지가 낮잖아요. 네. 거기에 한스인가 이 팔뚝으로 댐 막았다. 네 팔뚝 꿇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그 댐에- 거짓말이에요? 아니 생각을 해봐. 댐에 팔뚝을 놓고 네. 있으면 그 네. 수압이 얼마인데 그걸 어떻게 팔뚝을 막고 있었겠어요. 이게 무슨 공산당이 싫어요랑 같은 거죠. 아니 수도꼭지도 이빨 틀어갖고 손으로 막아봐 그게 막혀지나 부주고 그러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 네. 하여튼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오히려 네덜란드라고 하는 국민들의 저력을 보여주는 국가 브랜드로 만들어가고 있죠. 네.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진을 가지고 우리 건물은 어떠한 지진에도 항상 튼튼하다. 이 지진의 안전에 대한 훈련이라든지 그 일본 사람들은 질서를 잘 지키다든지 그런 국민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바꿔내고 있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 덧부심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서 오히려 대구 시민들의 어떤 이 긍정적인 효과들 또 이것을 극복하고 좀 진취적인 기상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것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그런 시도들이 실제로 민간들한테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구 현대백화점 앞에 네. 최근에 조형물들 검색을 해보시면 그 계란 후라이 막 펼쳐져 있고 라바콘 막 기억나요. 녹아져 있고 네. 이런 거 있어요. 네. 올해는 이제 아이스크림 막 녹아 있고 한 걸로 이제 매년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있어요? 올해도 있어요. 올해도 이제 손영복이라고 하는 작가가 그 작업을 했는데 손영복 손영복이라는 작가가 어디서 많이 들은 네, 이름인데.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에 네. 조형물을 설치하셨던 그 동상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예술 감독을 했던 그 네. 친구인데 그 친구 팀이 계속해서 그러한 재미난 해프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오히려 대구의 이미지들을 굉장히 네. 그리고 더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전환시키는 이런 시도들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아이디어 내봅시다. 문화에 투자를 하세요. 문화에 투자를 하라고 예술가들한테 투자를 해. 내년도 안을 내가 내보겠어. 엉덩방아를 찍고 있는 고시제. 권시장. 더워. 너무 더워가지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손수건으로 닦고 있는. 저도 아이디어가 생각났어요. 네. 그 대구 달속을 보면 이재석 씨가 광고 그렇죠. 기획자 이재석 씨가 네. 이 고인돌 원시인이 그 도로 표지판에. 도로 표지판에 표지판들. 있는 것처럼 네. 그 원시인이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거야. 땀을 뻘뻘 흘리면서 데프리카라고 하는 이 음료수 브랜드를 들고 있는 거죠. 이걸 대구시 수돗물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거 대신에 수돗물 브랜드 이름을 데프리카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이걸 마시면 대구에서도 버틸 수 있다. 그게 재미없는 것 같다. 그 광역 상수도는 구미에 꽂지 말고 수돗물. 저는 그 시원한 에어컨 방에 네. 유승민과 조원진이 그게 시원하겠나. 함께 시원한 어떤 그 계곡에서 어. 함께 수박을 먹는 모습 이런 것들을 했으면 이게 협치가. 정말 협치를 할 수 있지 거기서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백이철 청장이 네. 아무도 없는 수영장에 자기만 있는 그 수영장 바깥에 막 수성 구민들이 막 지켜보고 있어 이렇게 나도 수영 시켜줘 이러면서 근데 원래 좀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네. 그 이 손영복 작가가 이제 손영복 작가 저랑 술 먹은 적 있는 그 사람이죠. 그런가? 밤새서 한번 그때 한번 네. 우리 술 취해서 봤던 거 아니야? 작년 4월쯤에 네. 그때 CBS 이동규 PD 그 술집에서 만났죠. 우연찮게. 미술하시는 분이고. 맞아요. 예. 그 본인은 친구는. 왜 그 여자 소개 안 시켜주냐고 막. 그때 이창원 씨가 저한테 여자 소개시켜준다고 2명이나 거론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때 이제 우리 김수민 씨가 네. 그 경남에 방송을 하러 그렇죠. 내가 그날 소수 의견? MBC 경남 소수 의견 방송 첫날 네. 하고 돌아와서 이제 같이 방송하던 이창원 씨랑 이제 대구 CBS PD님이랑 거의 밤새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미술하시는 분들 2분 정도 더 합석을. 그 가게에 그냥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친구들. 가게 주인도 이제 제가 좀 아시는 네. 분인데. 건축하시는 분인데. 예, 예. 근데 그때 이제 저한테 여자 소개시켜 준다면서 2명이나 얘기했거든요. 안 됐어요. 안 된 게 아니라 시도가 안 됐어. 소개를 못 받았어. 미안해. 미안해. 잘 안 되더라고. 미안해. 두 명 중에 누가 낫나 막 행복한 고민을. 예. 사진도 보여주고 막 와 SNS 나가가지고 막 이랬는데 약간 부담됐던 거는 나이 차이가 좀 났어. 자고 났는데 그렇지만 네. 예, 잠깐이나마 알겠습니다. 행복한 그래서 꿈을 꾸었어. 그 손영욱 작가가 이제 그때 올해 있었던- 어떤 걸 했냐면 네, 이 명품 브랜드 가방을 이렇게 녹아내리는 이게 네. 여기가 백화점이니까 이 명품 가방이 이렇게 녹아내리는 걸로 만들었는데 네. 그 명품 브랜드에서 아니 우리 가방을 어떻게 내 따위가 감히 이렇게 만들 수 있냐라고 해가지고 컴플레인이 들어왔대요. 네. 그래서 쟤네들이 부랴부랴 그날 밤에 현대백화점 쇼핑백으로 그 다음날 가보니까 색깔을 이렇게 바꿔놨더라고. 그래서 지금 가보시면 현대백화점 종이 쇼핑백으로 거기 고근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네. 네,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내가 지금 네. 타이머까지 맞춰놨어. 괜찮아요. 나는 근데 진짜
좀 부탁하고 싶은 게 사람들한테 제가 이 관련 활동을 많이 했는데요. 인조잔디 학교 네. 인조잔디 이게 열섬 현상을 불러일으키거든요. 인조 잔디는 네. 그 문화적으로도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렇습니다. 제가 인조잔디 하면 진짜 인조잔디 회사의 공적이야 내가 사실은. 아 그렇죠.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음. 김수민 MC 때문에 네. 대구 경북에 있는 학교들이 인조 잔디를 다 갈아엎고 그랬죠. 다시 바꾸기 이 시작했죠. 바꾸긴 바꿨나? 네. 네, 바꿨어요. 다 바꿨어요. 2015년, 16년 요때쯤 아닌가요? 그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구미에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처음 시작은 일이 커졌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조사를 했거든요. 학교 네. 조사를. 그걸 이제 제가 확보하고 JTBC랑 같이 네. 작업을 하면서 엄청 크게 터졌어요 그때. 네. JTBC에서 뉴스 꼭지 막 선호 꼭지로 그것도 손석희 앵커 직접 해가지고 쫙 터뜨렸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반향이 크지는 않았거든요. 맞아요. 제가 그때 김수민을 미워했어요. 왜? 그때 조기 축구회를 하고 있었는데 축구하러 갈 잔디구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 가니까 이 학교 가서 좀 한 달 하고 있는데 네. 또 철거한다고? 철거한다고 네. 들어오지 마세요. 그 또 옆 학교에 가니까 또 네. 들어오지 마세요. 그래서 한 6개월을 모래바닥에서 공 차다가 그 좋네 스파르타. 조기 축구 해온 형님들이 네. 발목 나가고 무릎 찰가상으로 한 달 동안 못 나오신 분들. 아니 네. 다치는 걸로 치면 인조잔디 더 다쳐요. 네. 이거 잘못 긁히면 작살 나고 그다음에 뼈에 물이 오고 턴 동작하는 거 이런 거 다 다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여름에 들어가 있으면 한 10분 들어가 있으면 열상 화상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 아이들 특히 이제 초등학교 같은 그렇지. 경우에는 상상력을 자극시켜줘야 되거든요. 네. 학교 공간이라고 하는 공간도 이 상상력을 자극시켜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모래와 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외의 많은 조이 많은 선진 놀이터들은 네. 다들 모래와 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쌓고 부수고 뭐 자기들끼리 쪼물딱거리고 난리를 즐겨보면서 상상력이 길러지거든. 네. 우리도 옛날 운동장에서 축구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인조잔디 운동장은 축구 말고 할 게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놔요. 독재 공간이야.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지. 그러면 땅바닥에 금을 긋는 그렇지. 노래를 할 수가 없거든. 금도 긋고 네. 뭐 오징어 가생도 하고, 그렇지. 그리고 사방 거기서 팔방 뭐 이런 땅 거 있잖아. 따먹기도 하고 네. 여기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면서 놀이들이 자기들끼리 만드는 경험들을 해봐야 되는데 네. 지금 자본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자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조잔디 바닥은 아이들의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축구만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아저씨들이 운동장 와가지고 아이들의 공간인데 딴 데가 딴데 아저씨들이. 그러니까 왜 그렇구나. 그러고 있냐고. 아니, 저는 인조잔디 구장 많이 생겨서 참 좋다. 축구할 곳이 많아졌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역시 하루는 조선일보 기자 전화가 와가지고 관심 있다는 거야 이 문제. 그래서 천연잔디 쪽으로 몰고 있다는 거야. 내가 난 조선일보랑 인터뷰 안 하는데 네. 천연잔디는 그러니까 저는 체육 공간을 동네에 많이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럴 경우에는 천연잔디로 하고 초등학교나 이런 데는 천연잔디도 안 된다. 그렇지. 땅에 금을 긋고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해야 되는 운동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조희연 교육감이 답을 내놨어요. 마사토하고 규사 섞은 거. 이게 서울대 연구소에 의뢰해가지고 그게 가장 결국에 옛날에 썼던 그 해법이 맞는 맞아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인조잔디는 7년 있으면 갈아줘야 돼요. 예, 또 돈 들여야 되고 7년 내가 조사해봤거든. 7년 만에 가는 학교 별로 없어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더 나쁜 위생과 환경을 갖고 있는 시설로 계속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인조잔디는 저는 특히 초등학교 이쪽은 걷어내는 게 맞고 학교 학생들의 안전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나비라든지 유해물질 이걸 떠나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열섬 현상을 부추깁니다. 주변 동네가 더워져요. 예, 우리 공원 녹지를 늘려야지 그 색깔만 녹색인 그런 인조잔디는 이제 좀 걷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대구의 온도를 올리는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네. 대구는 우리 서울 청취자 여러분들 한강은 위아래를 나누고 대구의 신천은 좌우를 가릅니다. 신천이 이렇게 신천이 대구는 이제 신천이라고 하는 이 물길이 정중앙을 흐르면서 이제 좌우들을 딱 갈라주거든요. 예, 좌우익 갈등이 심한 구미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홍세아 씨그 있었잖아. 샌드강은 좌우를 가르고 한강은 남북을 낙동강 구미에서도 좌우를 가르죠. 근데 이 강을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게 후진국일수록 이런데 강을 따라서 해외 선진국들은 보통은 강에 접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커뮤니티 공간들을 만들고 공원을 만든다거나 카페라든지 이런 공간들을 만드는데
보통 우리나라와 같은 곳들은 강을 좌우로 해서 혹은 상하로 해서 도로를 닦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 옆에 큰 고층 건물들이 있는데 이 고층 아파트. 건물들이 대부분 다 아파트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도심 열섬 현상을 일으킨다는 그렇죠. 거지. 강의 기운이 퍼지지 그렇지. 못하잖아. 강의 찬바람이 네. 이 소통을 도심을 네. 소통시켜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도시 설계의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파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파리 플라주라는 게 있었어요. 불문과. 폴라주. 플라주가 뭐냐 이렇게 비치예요, 해변. 네. 파리 해변인데 파리 시장이었던 안네 이그달고라고 하는 이 시장이 처음에는 이제 그러니까 대기 오염 정책이었어. 파리에 차가 많으니까 차를 그냥 좀 없애보자. 네. 뭐가 좋으냐 하니까 그 세느강에 세느강 서울로 치면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대구로 치면 신천대로나 신천동로에 해변을 비치를 만들어 버린 거야. 네. 한 달 동안. 그래 거기 모래 깔고 그냥 놓은 거예요. 시민들의 반응이 폭발적으로 좋아진 거야. 네네. 그래가지고 그걸 매년 하다가 아예 그냥 그 한 4.3km 됐던 구간을 차 없는 네. 거리로 그냥 만들어 버린 거야. 이런 정책들로 가면 되게 선진국들은 원래 그러니까 도시가 근대화되고 산업화될 때는 빠른 속도의 어떤 산업용 도로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네. 이 자동차 전용 도로들이 필요한데 도시가 이제 탈근대로 가서 정말 살기 좋은 곳으로 가면은 기본적으로 도시는 걷기 좋은 길들을 그렇죠.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자연을 가깝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네네. 그럼 대구도 지금 신천대로와 신천동로가 완전히 신천을 막아버리고 있어요. 신천을 접근을 하려면 아파트는 어떻게 돼 있나요? 아파트도 지금 네. 그러니까 수성구에서부터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천은 수성구, 남구, 수성구, 중구, 북구 이렇게 이제 쭉 갑니다. 근데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좌우에 지금 아파트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뭐 만들어진 거야. 어쩔 수 없다라고 쳐도 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은 건축구 허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제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도로예요, 도로. 신천대로와 신천동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 세팅이 이 아젠다가 대구시에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계속 신천동로를 없애자라고 하는 주의거든요. 그게 혹시 뭐 청계천이랑 비슷한 거예요? 청계천은 아니라 이게 이제 뭐 4차선 도로긴 한데 그러니까 서울로 치면 강변북로 뭐 올림픽 대로 정도 수준인 거죠. 이게 자동차가 소통되는 건데 신천대로는 이거는 손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완전히 자동차 전용 도로이기 때문에 이건 힘들어도 예, 끝내래요. 신천동로는 네.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뭐 일부 이제 환경 단체들과 함께 제가 이제 1년에 한 번을 지금 자전거 타는 날로 지금 만들어서 차 없는 날 때 이렇게 뭐 캠페인도 하고 합니다만 이 부분도 제가 좀 천천히 네. 차차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모든 것이 지금 다 연결되어 있고 그렇죠. 기후 문제는 결국 건강 문제고 경제의 문제고 네. 문화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도시 브랜드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더위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 대구의 새로운 어떤 자원으로 더 나은 어떤 도시를 만드는 것으로 활용할 것인가 정말 제대로 머리를 맞댈 때가 됐다.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옥탑방 대구 얘기를 들어봤고요. 예, 진짜 옥탑방이죠. 왜냐하면 옥탑방은 또 겨울에 춥잖아요. 네. 예, 대구 또 겨울에 춥습니다. 네, 대구에서 이 기후 어떡하겠어요? 이거 뭐 최고로 도울 수밖에 없죠. 대구 시민들이. 하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왕 여기서 사는 거 여러 가지로 머리를 굴려보자. 예, 굴려보다 보면 아까도 저희가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정책 아이디어들이 또 쏟아져 나오는. 네, 그리고 복지도 더 강해질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스웨덴, 뭐 핀란드 이런 복지 선진국들이 좀 나라가 추워요. 해가 짧고. 네. 그러니까 복지라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반대 패러다임도 가능한 거죠. 이렇게 더워가지고 복지라도 안 되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또 들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끝낼까요? 네. 네. 40분이 넘었습니다. 네. 이제 칼같이 저희도. 네. 앞으로 말 길게 하면 마이크 꺼버려. 네. 출연료도 깎아버려. 네. 아, 출연료 지금 지급을 안 하고 있어요. 나는 없어. 진짜. 좀 주는 거 아니야? 아니 그 됐어, 출연료 됐어. 지급한다고 계좌번호 하려고. 보내라. 내가- 2번 했는데 내가 누가 안 누구 줘. 빼먹어 지금. 아, 이거 나중에 말 바뀌어가지고 네. 떼먹었다고. 네. 어떻게 할지. 일시불로 다 보내. 우리 호그와트 학교에서 네. 예, 아, 내년 총선 끝나고 크게 한번 지불할게요. 야 이거 사기
사기꾼의 냄새가 네, 불안합니다. 저는 참고로 꼬박꼬박 네. 예, 밟고 있습니다. 자, 오늘 7-1부 오랜만에 저희 휴가 갔다 와서 돌아와서 더위 얘기 이것저것 또 나눠보면서 건설적인 얘기를 했고요. 2부 예고를 미리 드리겠습니다. 네. 수요일 올라올 2부 최근 한국 사회에서 가장 핫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예, 누군지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아. 가장 핫한 인물이 나오고 네. 날짜가 딱 8.15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무슨 주제겠어요? 네, 아시겠죠? 5위 갑니까? 그러면 드디어 5위 그리고 임재범의 고해를 고해. 이제 고해 들어가야지. 맞아. 고해 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분이 아주 깊이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분명히 이슈의 중심에 올라서 있는 그렇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깊이 이렇게 모셔가지고 방송을 한 적이 있나요? 그분 우리가 아니라 다른 방송에서도 그렇게는 못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분이 뭐 최근에 TV나 라디오에 출연하면 네. 보통 한 10분씩 정도. 그렇죠. 네. 이슈가 딱 터졌을 때 네. 항상 짧게 인터뷰를 하셨는데 길어야 뭐 30분, 20분 이럴 거예요 그렇죠. 아마. 네. 독점이죠, 독점. 쪽 네. 그냥.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리적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네. 또 부를 수도 있다. 네. 나중에. 예. 과연 그분은 누구인가? 예, 요즘 가장 핫한 인물로 저희가 2부를 꾸몄기 때문에 며칠 조금 기다리셨다가 2부도 네,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창원 인디053 대표님 그리고 뉴스인 천집장 천용길 기자 함께 했고요. 저희는 다음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